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한데요. 시장이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든 자료들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속에서 시황 데일리, 또 이건 특히 오늘 데일리를 보시면 역시 우리 하 대표를 내가 꼭 참모로 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실 건데요. 먼저 공지의 말씀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장중에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장중에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고 경제TV 텔레그램에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또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주소창도 남겨놓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년 전과 똑같을까요? 자,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 딱 아침 9시 42분부터 주식시장이 팡 뛰어버렸네요. 사실 이게 그동안 우리 하반기 내내 우리 정시를 압박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폐지가 돼서 참 다행인데 4년 전에도 또 이랬어요. 그래서 4년 동향을 보면 4년 전에 또 이거와 함께 미국 대선까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참가해 볼 때 4년 전에 어땠느냐. 당시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죠. 야, 주식 꼴라실이 3억 갖고 있는 게 무슨 대주주냐 하면서 굉장히 이게 또 당시에 2020년 당시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로 돈이 풀리면서 3월부터 전 세계 시장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투자자들의 저항에 정부가 10억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11월 3일 날 발표는 안 하고 사실상 확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1월 3일 날 외국인 기관의 대거 순매수가 등장했네요. 11월 2일 날에 조금 소문이 났나요? 하더니 이후에 11월 5일에는 이때는 11월 3일은 미국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일이었어요. 그래서 4일 초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일 날에는 바이든 후보가 거의 확정됐다. 이러면서 그에 따른 매수세가 겹치면서 주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가 첫 단추를 끼웠고 두 번째 단추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승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지금이랑요. 지금은 11월 5일이 대선이고 11월 4일 날 여기 이제 금투세 폐지가 나왔고요. 그 11월 5일 이제 미국 대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주식시장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가 11월부터 쭉 다시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흐름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금투세 폐지 동의 뉴스가 날아드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다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저희가 물론 주식 투자자 입장이지만 저는 이런 논의가 참 불쾌합니다. 뭐냐 한다면 과거의 대주주 요건 강화도 그렇고 금투세도 왜 세금으로 이렇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이런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주식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들이 지금 뭐 다른 업종도 많지만 마찬가지지만 엔터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있는 배경은 이 산업으로 돈이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주식 투자는 사실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도 주식시장 미국의 테슬라가 뭐 지돈으로 했습니까? 증시에서 있는 자금들이 모아주니까 테슬라가 돼서 전기차를 하고 지금 화성을 탐사해 갔다고 난린데
자,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주식 투자에 손실이 나오면 다른 세금을 소득세라든지 깎아주는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이렇게 각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세금을 깎아줘야지. 여기다 왜 세금을 매기려고 이거랑 부동산 투기라든지 채권 투자에 나오는 이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 위정자들이 보면 사업을 막 키워서 열심히 키워서 종업원한테 월급 줘본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일생을 막 투쟁을 해서 부와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제발 이번 일 계기로 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뭔가 좀 전향적인 생산적인 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 오를 건데요. 자, 어쨌거나 첫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11월 4일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 기관 특히 코스닥을 많이 샀는데 이 코스닥은 조금 불편하네요. 왜냐? 이건 프로그램 매수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알테오진, 리가켄 바이오, 에코프로, 비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바로 내일 매도로 나올까봐 좀 코스닥은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거나 첫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좀 안 좋겠죠. 워낙 관세맨 아닙니까? 그럼 우리 대미 의존도가 높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만의 TSMC를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엄청 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민주당이 되고 해리스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2020년에는 어쨌나 지금 박빙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월 5일 날 투표를 하면 우리 시장은 11월 6일 수요일부터 장중에 개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개표 초반엔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2020년도 그랬습니다. 2020년에는 출구조사할 때는 바이든이 매우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막상 개표하니까 초반에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뉴스가 나오면서 당시에 11월 6일 날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크게 빠졌어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의 우편 투표의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11월 7일이 되겠죠. 2020년 목요일 날 결국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 이러면서 이날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도 목요일 정도 돼야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일단 수요일 날 이번에 수요일 날에는 좀 트럼프 후보 우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목요일 날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만약에 목요일 날도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러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목요일 날에는 해리스 후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잡을 수 있겠네. 일단 11월 6일에는 좀 부정적인 흐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후보별 유불리 업종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우선 누가 되든 방산, 지금 방산은 뭐 각자 도생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산 뭐 다 유리하고 트럼프는 지금 아시겠지만 특히 원자력을 많이 힘주고 있어서 원자력 부분이 덕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I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테슬라가 여기다가 트럼프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죠. 대신에 전기차 IRA 이런 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트럼프 후보는 국가 안보 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물론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기차, 신재생, 그다음에 이 집은 전력망 현대화 이러니까
우리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거 좋겠죠. 또 약가 인하 하니까 우리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일단 11월 6일에는 초반에 트럼프 우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11월 5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지극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지금 투표 전에 결과를 보자 하는 입장이고 그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면요 캡티비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CAPT 티커명이 CAPT인데요. 마곡에 계신 분들 지금 테스트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구체적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어디 갔나요? 네. 그렇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게 1684제곱미터로 하는데요. 이게 결국 가로 세로 1m짜리가 1684장이 붙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안에 사무실에 불 켠 게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있는 또 외부가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100% 투명하게 보이면서 여기 만약에 LED 전광판을 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 거 달 수도 없고 이렇게 큰 거 달았다가는 전기요금에 망할 겁니다. 그럼 전기요금대 여기 입주한 그 사무실들은 임대료 뭐라 그러지 관리비가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재구나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이 제품은 지금 4cm LED 소자 간격이 4cm니까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오겠죠. 소자 수는 많지 않은데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HD급으로 보일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그렇지만 멀리서 보는 소재니까 아 이게 지글라스구나.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빌딩이 마곡의 마이스 센터인데요. 마곡의 마이스 센터가 김포 쪽에 있는데 이게 명소화가 되려면 이제 이런 거 안 하고는 분양 임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점점 대형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종도 인스파이어도 이제 가동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이게 캡티비전이구나. 그래서 이런 폭발성이 있는 미디어 파서드 소재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캡티비전 지금 주가가 한 1불 60전 하나요? 한 2,000원인데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본격적인 경영에 나선 회사가 1불 60전이면 굉장히 넌센스인 가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시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곡에 계신 분 한번 가보시고 영상도 좀 올려주십시오. 저는 계속 이런 최신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저의 좋은 기운도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